난초선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중간 과정,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이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조금 어차피 나중에 그려야 되니까. 자, 요 정도 선을 하나 그었어요. 이 선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처음 시작했던 부분들보다, 그렇죠? 처음 시작했던 부분들보다 여기는 좀 높게 끝나는 거죠. 간격이 있죠. 이만큼만 간격이 지금 보이죠? 여기는 이제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땅의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이 부분들 땅의 표면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땅에서부터 이만큼 간격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난초선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늘었다 굵었다 다시 가늘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선, 우리가 보통 그래서 난의 잎을 닮은 선이라고 해서 난연묘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그리면서 변화 있는 선들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자, 요 끝부분들, 이 부분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다음번서부터 시작을 여기서부터만 하면 되겠지라고 판단을 하시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상태로만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하시면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이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모이는 방식은 땅 밑에서 바로 흩어져서 모이는 방식들이 있어요. 땅 밑에서 바로 흩어져서 뿌리가 바로 옆에 이렇게 된 거죠. 대신 모이긴 모이죠. 자, 두 번째 방식은 땅 밑에서 모이긴 모이는데 지금 맘대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모이는 건가요? 흩어지는 거 같죠? 그렇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뿌리가, 그렇죠? 물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한 뿌리가 아니라 여기 뿌리 따로, 여기 뿌리 따로, 여기 뿌리 따로 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들이 그냥 다 연결돼 있으면서 그냥 나오는 뿌리들. 잔디가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표면 위에 바로 위에서 뿌리 내려가지고 바로 잎들을 내는, 흔히 말하면 이제 표면 위에 흙만 조금만 있어도 바로 뿌리를 내리는 식물들 있죠. 뭐 민들레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깊숙이 파고들지 않아도 바로, 그렇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데 난초는 달라요. 난초는 완전히 이 뿌리 내리는 방식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난초는 또 너무 꽉 조여지고 빈틈없이 꽉 짜여져서 공기가 안 통하는 그 정도 밀도가 높은 땅에서는 또 살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난 화분 한번 이렇게 쑥 들어보시면 알지만 듬성듬성 그 안에 공기층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물 빠짐도 좋고, 그렇죠? 쑥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고. 난초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은 고스란히 여기에 반영이 돼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쭉 연결해가지고 내려가 볼게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온 흐름들이 지금 이 상태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건가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리고 여기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긴 하죠? 살짝 벗어나긴 해요. 비껴가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상태라면은, 저 같으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비듬이 올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옮겨가겠어요. 자, 아무튼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비스듬히, 자, 이것과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한번 그어 볼게요. 다시. 자, 하나를 또 걷어요. 서로 교차되면서 뭐 봉안이나 파봉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것과는 별도로, 그죠? 실제로 그려지는 것, 이게 아니라 저희가 관심 두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여기, 이 부분. 여기서부터 모여지는 부분들. 그죠? 여기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해서 올라와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라인들. 그죠? 실제로 붓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시작 지점은 이거보다 한참 밑에서부터 쭉 뻗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끝나는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지고 여기 끝까지 한번 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얘네들도 이렇게 쭉 가면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쭉 가서 지금 계속 한번 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 여기서부터 실제로 그리기는 요만큼밖에 안 그렸는데,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안 그렸는데, 그려지지 않는 부분들, 그렇죠?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들 때문에 얘네들이 존재한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려지지 않는 부분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그려지지 않는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이렇게 내렸으니까 여기도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 걷자고 보세요. 지금 여기서 걷던 이 까만색 선, 먹으로 걷던 이 선의 그 길이가 이 뿌리 이쪽 끝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점으로 시작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무리로 지어서 큰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영역 안에만 이렇게든 아니면 이렇게든 요 영역 안에만 들어가면은 모두 다 같은 뿌리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가장 안 좋은 선례는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난 그리시면서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 거는 이렇게 해서 싹 해서 멋지게 잘 그리는데 두 번째 거는 여기서부터 똑바로 시작해 놓고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세 번째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그리시고. 그렇게 하면 뿌리가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다 갈라져 버려. 요 끝에서 요 끝 표면에서만 만난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부터 한참 들어간 이 부분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안으로 한참 들어간 요 공간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매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이 부분들로 하여금 얘가 똑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전달을 하게 되는 바로 원천이 되는 거죠.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바로 옆으로 퍼져버리거나 그냥 어떤 형태로 변형이 갈지 모르죠. 여기서 양쪽에서 흙들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서로 잎들이 빳빳하게 꽉 조여주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쭉 뻗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나중에 그 그림들을 그릴 때 여기 부분들은 저희가 직선, 그렇죠? 여기 부분들은 직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꺾어진 부분, 이렇게 대보면 알겠죠? 대보면 여기는 반드시 당연히 곡선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곡선.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 부분, 지금 여기 부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곡선인데 지금 요 끝 부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끝 부분들, 그렇죠? 아주 그냥 빳빳하게 쫙 내려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또 다시 직선으로 바뀌어요. 여기서의 직선은 이해가 돼요. 왜? 뿌리까지 내려가려면은 계속 이렇게 휘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왜? 뿌리에서부터 이 땅까지 올라오는 부분들을 곡선으로 올라오진 않아요. 바로 직선으로 치고 올라오죠.
물론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다시 뿌리가 있겠지만 그 직전까지는 쭉 올라온 상태에서 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직선으로 가는 것들은 이해가 돼요. 다른 선들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반드시 아주 짧게라도 직선적인 움직임들을 쭉 올라와서는 표면에 닿았다 그러면 일단 직선으로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여 위에서 휘던가 해서 방향을 틀던가 해야지, 올라가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바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릴 수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방향 절대 트시면 안 되고요. 바로 올라오셔야 돼요. 뿌리가 있는 방향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제가 요번 강의의 제목으로 수목난초, 그러니까 목란이죠. 미리 말하면 목란의 숨겨진 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의 주제로 잡았는데, 바로 이 뿌리 부분들과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이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선이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선들은 직선, 곡선, 요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직선은 뭐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점과 점 사이를 가장 짧게, 그다음에 가장 그러니까 뭐랄까, 왜 그러면 곡선이면은 조금이라도 더 길이가 늘어지니까 가장 짧은 길이로 닿을 수 있는 점과 점 사이를 가장 선, 이게 바로 이제 직선의 정의거든요. 곡선은 뭐 당연히 변형된 거겠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다가 한 바퀴 이렇게, 모두 다 곡선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이런 곡선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 곡선들로 가려면은, 직선이 점과 점 사이를 가장 짧게 지나갔다 그러면은, 곡선은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변형돼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이제 가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조금 더 거리를 돌아간다 하더라도, 거리를 돌아가더라도 중간에 틀어지거나 흩어짐이 없이, 내가 쏜 부분들이 여기에 떨어지겠다. 아마 군대를 포병으로 갔다 오신 선생님들은 좀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여기서 만약에 이제 대포를 쏜다, 그다음 포탄이 날아간다, 쭉 해가지고 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보다 더 짧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요? 힘을 더 힘있게 더 쏘거나, 아니면은 각도를 조절을 하죠. 아예 또 각도를 조절하려면 더 힘을 더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질 경우에는 각도만 조절을 해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힘일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힘일 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갔던 것들이, 자, 여기 떨어졌다. 두 번째는 같은 힘이면 나는 조금 더 앞에 떨어지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조금 더 높이 올려보내잖아요. 더 밑으로 때리죠. 이거 얘기하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각나는데, 북한에서 쏜 탄도미사일이, 얘네들이 북한 지역에서 동해로 떨어뜨리게 하려면은 최대한 높이 쏴야 돼요. 그리고 떨어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바로 옆에서 뭐 몇십 킬로 내지 몇백 킬로 안에 뚝 떨어졌기 때문에 뭐 위력이 별로 없다, 이 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로 올라갔던 이 힘을 보는 거예요. 이 힘을, 각도를 옆으로 눕히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기운은 여기까지 뻗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에요. 난초의 이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꽉 잡고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뻗어가지고 이 정도 기운을 보였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더 위로 올라갔을 때는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안 그러면은 밑으로 지나간다.
밑으로 지나가면 어디로 가요? 위로, 얘보다 더 멀리 가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은 얘보다 짧게 되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멀리 가요. 왜? 같은 힘을 여기서 쥐고 있을 때, 같은 힘으로 얘네들한테 힘을 전달을 했을 때, 식물은 무언가 힘을 전달하거나 그런 개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식물에서 느껴지는 움직임을 통해서 기운을 느껴요. 우리가 보통 기운생동이라고 하는 말의 원천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원천적인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 투과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기본, 그 다음에 끝날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요. 제가 그 난초 잎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그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죠? 그 이미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딱 이런 분위기예요. 멀리 가는 것과 가까이, 점점 가까이, 위로 올라가서 그냥 떨어지는, 점점 가까이 가서 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도 이제 이렇게 쭉 펼쳐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가는 거죠. 자, 선생님께 이제 그 난초에 대한 부분들을,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난초의 선을 제대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난초가 굵으냐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도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 기운을, 어떤 기운으로 쫙 난초선을 뻗어서 그었는데, 그 난초선이 뻗었던 그 기운과 그 옆에 있는 난초선이 기운이 맞지 않는다. 지금 이제 두 번째 난초선을 그어봐야지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두 번째 난초선을 그을 때는 지금 요 첫 번째 난초선 그은 것보다 위에 그릴 것인지 밑에 그릴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위에 그릴까요? 밑에 그릴까요? 그 제가 사군자 교본에 제가 만들었던 교본에서는 그 두 번째 선을 밑으로 정해서 알려드렸어요. 지금 블로그에 이 이미지, 그렇죠? 이 이미지를 또 제가 올려드릴 때,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를 하나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선 올려드린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 9가지 선으로만 그었던 난초 선들, 그것들을 할 때는 이게 첫 번째 선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선을 요 밑에다가 그어서 시작을 했어요. 자, 다시 그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왜 선생님 강의 때는 짧게 하다가 체본할 때는 길게 하고 영상에서는 길게 하던 것들도 보이던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속도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속도라 그러면 붓을 쥐는 거, 제가 붓을 이렇게 똑바로 쥐어버리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안 보이세요. 사실은 그 붓을 위에 똑바로 쥐어가지고, 카메라 보이는 대로 똑바로 쥐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카메라를 지금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도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스듬히 내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 상태에서 완전히 중봉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리다 보니까, 뒤에 잡으면은, 그죠? 뒤쪽에 잡으면은, 평소 때는 그릴 때는 이렇게 잡고 그리는데, 강의할 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실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선생님들 보시기에 후다닥 그릴 수가 없어서 천천히,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는 속도의 한 절반 정도로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짧게 잡을 수가 없어요.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고, 그리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짧게 잡는 거다라는 거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속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점 바로 옆에서 시작하는데, 단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안에서 들어오면서 쭉 와서 여기쯤에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여기하고 하면은, 자, 직선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보죠. 이렇게 해서 직선을 하면은
일단 이 상태에서 한 이 정도까지는 직선으로 올라와 줘야 얘랑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바로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쪽 밖으로 벗어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안에서 갈 수 있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이렇게 가든 상관없는데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어서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가죠. 이렇게 해서 움직일 때는 결국은 이 부분, 이 뿌리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뿌리 부분들이 나중에는 다 연결시키는 포인트가 되겠죠. 실제로 그려지지는 않지만 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들이 잘 그려지지 않을 때는 선생님들이 난초를 선 긋기 전에 여기에서부터 그려지지 않는 부 만약에 옆에다가 이제 그린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난초선을 시작해서 위로 올릴 거다. 뭐 반대쪽으로 올리든 여기에서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지를 가늠하셔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가상의 구역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들이 쭉 뻗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여기서부터 쭉 시작한 것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그렇죠?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그 다음에 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휘고 그런 식으로 가실 수 있도록 반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소한 요 정도 구역까지는 이 구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각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이 각도 대각선 각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도 상관없고 옆에로도 상관없는데 대신 이것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되시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거 이거 안 되세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부터 나오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각도를 이렇게 가는 것 이것도 당연히 안 돼요. 왜? 이것에 연결된 선이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일정 방향,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 안에 그 구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들을 다 출발 지점들을 정비를 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도착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도착 지점은 그러면 여기는 방향이 서로 다 다른데요. 그렇죠? 여기도 방향이 이렇게 다르고 얘도 방향이 다르요.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모든 선들이 땅으로 박혀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죠. 만약에 제가 지금 세 번째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서 그은 요 선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가면 땅으로 박힐 것 같은데요? 아무렇게나 해도 땅으로 박히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선생님들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실험들을 보냐면 여기 곡선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얘랑 같은 중간 지역이 이제 곡선이죠. 이 부분들을 직선으로 이걸 연결시켰다고 보세요. 그렇죠? 직선으로 연결시켰다고 보세요. 그러면 얘가 계속 지금 요 곡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얘가 직선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얘가 반대쪽만 곡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순환해서 계속 안으로 이제 땅으로 말리겠죠. 그러나 실제로 선의 움직임은 이와 반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은 얘도 직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요? 반대로 결국은 만약에 땅이 이 정도 위치라고 하면 땅속으로 파고들겠죠. 물론 땅속으로 파고들지만 그 기운은 땅속을 향하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계속 무한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치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늘을 향한다는 거죠. 땅 안으로 향해 있던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옆으로 비스듬히 비껴 있던 아니면 하늘을 향해 있던 모든 것들은 공통점은 모두 다 그 궁극적인 방향은 하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난초가 가지고 있는 구조
옆면에서 보면은 그죠? 이런 구조들 때문에 그래요. 약간 V자로 꺾여져 있는 구조. 그죠? 단면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꺾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약한 프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곧게 쫙 뻗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살짝 접혀져서 각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난초선을 연습하실 때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드렸던 9개의 선 그리는 방식들, 처음 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요거랑 이제 반대로 올라가시면 될 텐데, 자, 이쪽에서부터 반대로 올라갈까요? 요 안에만 들어오게 하시고, 자, 이쪽으로 비껴나가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들은 나가도 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요것들이 지켜지신다면은 난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일단 1차적으로는 확보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선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긋는데 이 나머지 선들도 역시 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만 하면 돼요. 이쪽에서부터 약간 벗어나도 마찬가지예요. 벗어나도 여기 안이랑 벗겨. 근데 요것들이 결국은 이 안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물론 조금 더 좁히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정도면 상당히 그림상으로는 많이 좁힌 거예요. 서로 간격들을 유지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쪽 한번 가볼게요. 자, 역시 이렇게 해서 돌아도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확보해야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좀 간격이 떨어지지만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많이 돈 것 같은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라도 요 안으로 들어올 수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 처리하는 부분들이 되게 부분들이 엄밀히 말하면 이게 시작 지점이긴 하지만 시작 지점을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매우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신 거나 역시 끝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부분을 이렇게 든다던가 요거 매우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렇죠? 쭉 가서 공중에서도 실제로 그려지는 부분들보다 공중에서도 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 흔들리잖아요. 자, 쭉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그 방향으로 이 끝부분들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것들을 그냥 다 됐다 싶어 이렇게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임이 달라져요. 끝처리가. 이거 매우 위험한 부분이다. 사실은 뭐 해라 마라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지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부분도 있죠. 어디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해서 땅으로 내려가서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해서 나중에 하늘로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려가는 움직임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시려면은 계속 붓이 허공상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붓이 허공에서 움직이는 그 기운을 실제로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운을 그대로 드러나게끔 해서 끝날 때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툭 내리 찍어가지고 쭉 갔다가 끝나면은 바로 위로 탁 들고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실제로 역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역입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끝을 뭉툭하게 하기 위해서 역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역입이 뭐냐면 붓을 시작하는 방향에서부터 바로 붓끝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노출된 거죠. 붓끝을 감추는 작업이에요. 붓끝을 어떻게 감추냐면 실제로 여기 방향 이렇게 간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들어갔다 붓을 세워서 다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어차피 위로 올라갈 건데 거꾸로 땅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두 번 겹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끝이 뭉툭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역입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스르게 진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를 거꾸로 들어가는 모양새죠. 근데 이렇게 역입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뿌리를 찾기 위한 부분들이 아주 농후해요. 그냥 끝을 뭉툭하게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 이 뿌리가 내려가는 방향들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나서 쭉 가는 거죠. 반대로 이 끝부분, 시작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끝나는 부분에서도 역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진행했던 방향들을 다시 거스르면서 내 방향들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 진행 방향이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에요. 힘은 가둬두지만 거기서부터 연결된 선의 흐름은 계속 유지가 돼요. 역입을 해서 시작했거나 역입을 해서 끝났다고 힘이 여기 안에 다 힘은 가둬두긴 하지만 그 기운 자체가 흐름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반드시 뿌리 부분,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들을 유념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간격들을 최대한대로 좁히셔야 여기 안에 잘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넓어지면은 이게 나중에 뭐 막 흩어지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최대한대로 좁혀서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그 난초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